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김동원 지도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더위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번 주는 그래도 온도가 많이 내려갔네요. 이제 더위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들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재무제표를 공부했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5가지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는 그 수치, 그 보고서 하나만 보면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호문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그거를 해석해가는, 풀어가는 방법들을 오늘부터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직원이 와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라고 보면 이런 보고를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은 줄었다면 좋은 회사일까요? 또는 대표님,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아십니까? 경쟁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아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영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보시는데 대표님들이 액면적인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랑 조금 다른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전체적인 구성, 항목, 계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과 이익의 차이를 파악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성장과 실질적인 성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익의 단계별 습득입니다. 영업이익이니 당기순이익이니 하는, 제가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익의 단계별 의미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하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회계년도 1년 동안 얼마를 팔고 얼마를 쓰고 결론적으로 얼마를 남아 있느냐, 이거를 표로 정의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등식으로 얘기하면은 매출액 마이너스 각종 비용은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오늘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은 내용을 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4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점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이런 방식인 걸 이해하고 보시면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매출액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회사에서 총 팔은 금액이죠. 여기서 원가,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얘기하면 사온 금액입니다. 이거를 빼면은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이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좋으냐, 정말로 이 사업 모델이 좋아서 매출이 얼마나 나냐. 예를 들어서 매출 총이익이 한 5% 난다. 그러면 그 뒤에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거 쓰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익이 나느냐, 요거를 계산하는 게 매출 총이익이고요. 거기서 판관비를 뺍니다. 판관비라고 하는 것들은 매출을 하기 위한 인건비나 사무실 유지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판관비라고 정의합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업입니다. 본업. 그 회사에서 고유의 업무로 인해서 얼마나 이익이 났냐, 손해가 났냐, 요거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동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업의 수익이라 하면 이자 수입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영업의 비용은 반대로 이자 비용 또는 뭐 기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내면 비로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었습니다라고 복을 받아서 좋아할 수 있지만, 매출액이 늘었는데 매출 총 이익은 줄었다? 이러면은 그 내용에, 그 와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가가 늘었다든지, 아니면은 매출을 할인해서 팔았다든지.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 늘고 줄고의 문제, 매출액이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매출액이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안 됐을 때는 그 원인이 뭔지,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경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이 판매 관리비는 대표님의 경영 능력이 되겠죠. 우리 회사의 인력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은가, 인건비가 많은가, 관리비가 많은가, 매출 이익이 다른 회사보다 많은데 영업이익이 작다, 이러면은 우리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고민해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이제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는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회사의 본업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은 대표님이 꼭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이 속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을 대출했는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했느냐, 아니면 1금융권에서 대출했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정책 자금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자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영을 해도 당기순이익이 늘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내부설연구소 운영비 이런 것들은 법인세를 공제해 줍니다. 법인세가 줄어들면 역시 당기순이익이 늘어납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도 대표님이 기업을 운영할 때 꼭 감안하시고 재무제표를 보면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 결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매출액이 333조, 영업이익이 43조, 당기순이익이 45조입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죠. 매출액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숫자를 보고 삼성전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알 수 있나요? 이게 숫자만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영업을 2025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암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숫자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333주다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읽는 겁니다. 333주가 어떤 의미를 내포한 숫자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대표님들이 해야 될 게 추세 분석입니다. 과거에 어땠는지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원인 분석,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타 경쟁사와의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것, 숫자의 의미를 깨닫는 것들이 대표님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보통 은행에서 대표님 대출 갈 때 재무제표를 3년치를 달라고 합니다. 당연한 걸 보지 않고 3년을 보면은 그 회사의 경영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님들은 최소한 3년이 아니라 5년들을 보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잘 가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하고 비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행하는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 기업과 유사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평균값을 보고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의 유사한 업종의 평균값과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이제 다음 시간 제가 따로 할 텐데 경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손익계산서를 보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숫자를 해석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어떤 의미며 어떤 거를 말해주는지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 숫자를 해독하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매출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이유는 뭔지 이 규모가 경쟁사회보다 우위인가 판관비 지출이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경영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체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제품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읽는 시효가 회사를 성장시킵니다. 기업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